하여튼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하여튼 부지런히 잘 들으시고 하여튼 비 오는 날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괜히 쓸데없이 딴 생각하고 막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날이 아닌데 집중하시고 부지런히 들으셔야 돼. 우리 저번 주에 보존능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 시험 문제 또 이전능기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고 하여튼 모르시는 건 하여튼 쉬는 시간마다 자 잘 질문해 주셔야 돼요. 모르시는 거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 취미라고 하는 질문 받는 게 취미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잘 질문해 주시고 부자님께. 자 그래서 저번 주에 보존능기에서 등기부 만들어졌죠? 그런 보존능기 하게 되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이렇게 자 만약에 암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외우자고 소보 일지 못 쓴다. 왜 원인 없고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유 등록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뭐예요? 이 소보다는 뭐예요? 건국판이 아니고 뭐라고 건시군이다 이렇게. 자 그렇게 기억해서 이 보존능기는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서 등기할 수 없고 자기 지분만에 보존능기 안 되고 보존능기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원인이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대장이 있으면 이 대장을 가지고 보존능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자 최초 그 다음에 뭐예요? 상속인 뭘 받은 사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이렇게 국가로부터 이 소유권 이전 등록된다는 안 되고 예외로 누구한테 받은 사람은 국가로부터 받은 사람은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건물 때는 뭐예요? 건물 때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대장을 가지고 보존능기 할 수 있는 자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 소유권 보존능기는 단독이고 건국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외우자 그랬어요. 건물은 건축주와 누굴 상대로 국가 상대로 판결받고 보존능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으니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직권보존능기 특례 그래서 법원에서 가압류라든가 그 다음에 뭐라고 가처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매라든가 주택 임차권의 등기명령 촉탁이 오죠. 등기명령 촉탁이 오게 되면 등기관이 뭐 한다 그랬어요.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능기 한다 그랬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갖고 만약에 외우기 싫으면 부지런히 또 보고 반복해서 기억합니다. 반복해서. 자 그래서 기왕이면 대장 그린 김에 이 대장 뭐예요? 대장을 이 보존능기 때는 대장 첨부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 지금 등기 신청할 때 이 대장 등본을 첨부하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무슨 등기하고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능기하고 소유권 연능기죠? 그러면 뭐하고 우리가 등기부도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갑부가 있으니까 이 대장 보면 오른쪽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부동산 표시사항 있죠? 그럼 대장을 첨부하는 것도 4개가 있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무슨 능기하고 보존능기하고 이전능기 할 때 대장 내죠? 그 다음에 이 표제부에 관련된 등기가 2개가 있어요. 이 표제부에 관련된 등기가 2개가 하나는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또 하나는 뭐 있어요? 무슨 등기 할 때 표제부는 무슨 등기 표제부는 딱 2가지 등기 하는데 그게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또 뭐예요? 그래 멸실 등기 그죠? 멸실 등기니까 얼떨결에 얘기했는데 맞았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대장을 첨부하는 등기는 4가지가 있는데 보존하고 이전하고 뭐예요? 무슨 등기하고 부동산 표시하고 뭐예요? 멸실 등기 할 때 있죠? 그때 대장 첨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존 등기 올해 나온다 그랬어. 분명히 나온다 그랬으니까 부지런히 기억하고 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존 등기 맞추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소유권 연등기 합니다. 소유권 연등기 하는데 일단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마찬가지예요. 객체 그래서 뭐는 가능한데 소유권의 뭐예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가능하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 가능하다. 일부 이전이 뭔데? 만약에 뭐예요? 자, 갑이란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지분의 일부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소유권의 뭐라고?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지분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을한테 2분의 1 팝니다. 그 다음에 이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을이 그 자기 지분을 전부를 이전할 수도 있고 또 일부 이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 아래 뭐예요? 요 아래 이렇게 3번 을의 뭐라고? 2분의 1이 뭐예요? 전부 이전 등기도 가능하고 뭐라고?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해서 병한테 몇 분의 몇을 자 4분의 1을 넘겼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러면 어느 하나의 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3명인데 이 병이 4분의 1, 을도 4분의 1이죠?
갑은 몇 분의 몇? 2분의 1 갖고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단독 소유를 공유를 한다든가 공유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건 뭐라고?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다. 절대 자 부동산의 뭐라고? 부동산의 일부 이전이라고 아니다. 이게 부동산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자 부동산의 일부를 이전하고 싶으면 누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을은 땅 다 팔라 그러고 갑은 뭐라고? 안 된다. 땅을 뭐해? 반만 팔고 싶다. 그랬을 때 종전의 대장상에 소유권자가 누구고? 갑이고, 자, 충청도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얼마? 500이었는데, 하나는 이제 뭐해? 분할하니까,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뭐해? 100의 1로 이렇게 분할하죠? 자, 그러면 당연히 뭐해? 분할했으니까, 이 종전에 있는 지번이 100이란 땅은 면적이 500에서 얼마 됐어요, 이거? 250이 됐죠? 그래서 토지 이동 사유, 분할이라는 사유가 생겨서 갑이 신청해서 250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100의 1이라는 땅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대장을 새로 만든다. 지금 뭘 설명하냐면 분필 절차를 설명하는 거. 분필 절차. 그래서 충청도에 있고 땅이 100의 1이고 그 다음에 답이고 면적 얼마 이제 250이 됐죠. 자 그러면 자 이 지금 뭐예요? 그러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고 얘는 다 팔아 그러고 갑은 반만 팔겠다고 분할한 거죠 지금. 그죠? 그럼 지금 대장을 새로 만들었죠. 100의 1이라는 땅에. 그 여기다 소유권을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지금 상태가. 여기다 갑이라고 써야 돼요? 을로 써야 돼요? 지금 나 질문한 거죠 지금. 응? 그 말하기 싫으면 입모양을 바로 합니다. 갑인지 을인지 그죠? 이게 갑의 을이에요 여기다가. 여기 지금 A반 인원도 별로 안 되는데 A반 B반 있는 거죠 지금. 이 항상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등기해야 돼.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안 했어 아직.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종전의 등기부에는 이 종전의 등기부에는 표제부의 면적이 얼마니까 이 500이었으니까 뭐예요? 250으로 바뀌었으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해야 되는 거고 부동산 표시 변경. 그다음에 새로 뭐예요? 새로이 뭐예요? 대장이 새로 만들었으니까 무슨 등기하고 이렇게 뭐예요? 보존 등기를 새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전한다. 그래서 이 부동산 일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항상 일부는 이전하지 못하고 땅을 두 개로 모은 다음에 나눈 다음에 항상 뭐라고?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다. 전부.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자 몇 페이지 이제 출발을 해보자. 이전 등기에 대해서 출발을 해보자. 이전 등기에 대해서.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몇 페이지에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지. 보존 등기 했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에 거기 자 333페이지 넘어서 334페이지인가요? 334페이지죠? 자, 그래서 334페이지에 거기 의 나오고 2번에 뭐예요? 소유권의 전부 이전 등기 나오고 그 3번에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 나오죠? 그래서 의가 참고로 봅니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란 단독 소유를 뭐로 하거나 공유로 하거나 또는 뭐예요? 공유자가 자기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자에게 뭐 하는 거 이거?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쌍가리분에 자, 줄 치세요. 부동산의 특정 일부를 이전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아니다. 자, 이런 경우에 뭘 해서 분할을 해서 뭐 한 다음에 분필 등기를 한 후에 분필 등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분필 등기해서 두 개를 이렇게 쪼개갖고 하나는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하나는 다시 뭐하고 이거 보존 등기하고 있죠? 이게 분필 등기예요. 분필 등기. 분필 등기를 해서 당연히 뭐라고 이거 소유권을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지 부동산의 일부 이전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자 336페이지 뭐예요? 4번 뭐가 나오는데 상속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 문제 자 이 소유권의 등기 올해 나올 때 뭐에 관련해서 이전 등기에 관련해서 원인이 5개만 시험 문제 나온다. 원인이 5개만. 자, 이렇게 갑이라고 뭐예요? 등기 맞추면, 그 다음에 뭐예요? 2번에서 이전 등기 하는데, 누가 주체가 뭐예요? 주체. 소유권의 주체가 바뀌니까, 원인 A가 뭐예요? 원인 A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몇 가지라고? 5가지다. 매매. 두 번째 뭐예요? 상속. 세 번째, 유언에 의한 증여 유증. 네 번째, 수용. 다섯 번째 뭐라고? 진정명의 해보. 이런 식으로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5개 나오는데 문제 유형은 이렇습니다. 다음 중 뭐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거 골라라 하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자, 종합적으로 뭐예요? 세트 모양으로 종합적으로 나갔고
이 중에서 틀린 지문을 찾든가, 아니면 뭐야, 아니면 뭐에 대해서 다음 중 수용에 대한 이전기, 요기에 대해서만 나오든가, 아니면 유중 나오든가, 그렇게 문제 나오니까 그 답으로 나오는 특징적인 거 있죠? 답은 꼭 외우자. 답은 그 매매는 뭐야, 앞에서 원인 증서할 때 배웠어요. 뭘 2006년 매달 1월 1일 이후부터 뭐예요, 무엇을 이 등기 원인 증서로 뭘 냈다는 얘기니까, 매매 계약서를 만약에 제출한다면, 자, 매매 계약서 제출한다면, 자, 어디 가서 등기소 가기 전에 구청 들려갖고 뭘 받아가라는 얘기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거래 뭐예요? 신고필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상에 뭐예요?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뭐에 관한 얘기 지금? 매매 목록에 관한 얘기다.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자,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가 뭐라면 다수라면 무엇을? 매매 목록을 반드시 제출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자, 소유권 이전기 틀린 거. 그래서 부동산이 1개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항상 부동산이 1개라도 당사자가 뭐라고?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뭘 작성한다고?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 매매 목록에는 뭐가 써 있어요? 실거래 금액이 써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뭐가?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다. 매매. 그 다음에 이 원인을 뭐예요? 등기 원인을, 자, 이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만약에 체결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지 체결하지 않았는지 그걸 뭐예요? 그걸 증명하는 서면을 우리가 뭐예요? 등기 원인 증서라고 얘기한다. 증명하는 서류다. 그러면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다. 아니게요. 그러면 두 사람이 뭐예요? 갑과을이 매매 계약을 맺고, 자, 두 사람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고 원인 증서를 무엇으로? 매매 계약서로 뭐예요? 매매 계약서로 만약에 제출한다면 방금 설명한 대로 뭘 내라는 얘기니까 거래신고필증을 내라. 이제 거래신고필증 얘기예요. 근데 매매 계약을 맺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줘서 을이 뭐예요? 을이 단독으로 뭘 받았다면, 이 판교서 받았다면 이 판교서에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거인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할 때는 뭐가 원칙이에요? 거민받는 게 원칙인데, 이 거래신고필증 내는 거하고, 자, 토지거래허가서 낼 때는 뭘 받은 걸로 보겠다? 거민을 받은 걸로 보겠다. 그건 예외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두시고, 매매에 대해서, 이 매매 목록에 대해서는 뭐예요? 부동산이 몇 개라도 1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면 뭘 내야 된다고? 매매 목록을 낸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은 2가지다. 하나는 뭐라고? 단독 신청이고, 또 하나는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자, 자기 지분만에 무슨 등기 안 된다고? 상속 등기 안 되고. 하여튼 시험 문제 나와서 뭐가 나오면 자기 지분만이란 단어가 보이면 일부 지분만, 자기 지분만, 그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자, 안 되는 것도 딱 2가지라고. 무슨 등기하고 무슨 등기하고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 있죠? 이 2가지만 안 되니까 이 안 되는 거 2가지를 꼭 외웁니다. 뭘 외우자고? 안 되는 거 2가지. 그래서 우리가 욕심내면 안 돼요. 되는 거 안 되는 걸 다 외우려고 할 거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외우고 자기의 자신감을 가져. 딱 그 2가지만 딱 딱 안 되는 하나씩만 외우고 나머지는 뭐야? 내가 모르는 건 뭐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걸 다 외우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자기 집만 나오면 뭐예요? 무조건 보존하고 상속만 한다고 나머지는 다 된다니죠.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가능하다. 다수의 가등기 권리자 중 자기 집만의 뭐는 가능하다고? 본등기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포괄이중자 중 자기 집만의 뭐예요? 이전등기 가능하다 했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 외울 거 없어요. 안 되는 거 2가지 외우자. 안 되는 거.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상속하면 딱 2가지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자, 336페이지에 4번 상속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2번 뭐라고? 단독신청 동그라미, 뭐라고? 단독신청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자, 그 쌍가래 2번에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 상속인 뭐예요?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되고, 동시에 이제 전원이 동시에 해야 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뭐에 대해서 자기 지분 얘기 나오면 상속 등기할 수 없다 써 있죠? 그래요. 그거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두 가지 보시고 그다음에 유증 나오죠? 유증 나와도 두 가지다. 하나는 뭐라고? 공동인청이에요. 하나는 뭐라고? 공동인청입니다. 무조건 유증하면 공동이에요. 하여튼 근데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면 그렇게 공동이라 하도 시험장에 가게 되면 항상 유증하게 되면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돌아가셨으니까 단독으로 하다 이런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항상 유증은 공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유언에 의한 징여를 합니다. 유증을 갑이 하죠? 그 유증을 유증을 두 가지로 분류해 봅니다. 하나는 뭐라고? 이 포괄 유증하고 또 하나는 특정 유증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이 포괄 유증하고 특정 유증 이렇게 두 가지로 두 가지로 구분해 보자. 그러면 이 포괄 유증을 무슨 상태하고 자, 이런 식으로 미등기 상태하고 그 다음에 무슨 상태하고 기등기 상태로 자, 이렇게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 무엇도 특정 유증도 무슨 상태하고 미등기 상태하고 그 다음에 무슨 상태로 기등기 상태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지 않죠. 그러면 차이점 두 가지가 뭐냐? 차이점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이 포괄 유증하고 특정 유증의 차이점. 미등기 상태일 때 이 포괄 유증은 직접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1번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을이라고 하는 뭘 받은 사람만, 포괄 유증만 받은 사람만 자, 보존등기 합니다. 절대 특정 유증 받은 을이라는 사람은 미등기일 때 누가 이 유증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상 법적 자식 A가 무슨 등기를 마치고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A가 마치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 이렇게 2번 이전 등기 해줘야 된다.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으로 해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 하게 되면 기등기일 때 그림은 같아요. 자, 그림은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도년기 자, 기등기니까 자, 당연히 유언에 의한 징여한 사람이 지금 등기부의 명의자죠, 지금. 이 사람이 유증한 거죠? 그러면 2번 뭐라고? 2번 이전 등기 원인을 유증으로 해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그림은 같아요. 자, 누가 해서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2번 이전 등기 자, 원인을 원인을 유증을 해서 을이다 아니죠. 차이점이 뭐냐 아니죠. 자, 이 포괄 유증은 등기를 안 해도 권리를 하지만 취득하지만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분을 하고 그죠? 자, 이 지금 특정 유증은 반드시 뭘 해야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취득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차이점 두 가지 다시 자, 포괄 유증은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특정 유증은 보존 등기 못하고 아들한테 뭘 받는 거야 지금 이전 등기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이 포괄 유증은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하지만 등기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 처분하려고. 그죠? 근데 여기 이 특정 유증은 이거 뭐 하려고 지금? 등기하려고 권리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거죠? 그럼 공통점은 뭐냐 이거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 방금 썼죠? 무조건 공동이야. 이분이 돌아가시면 누가 이 지금 누가 이 아들 A하고 A하고 누가하고 이거 이 포괄 유증을 받는 사람은 공동인청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이것도 뭐라고? 공동인청이에요. 누가하고 아들내미 공동이에요. 그러니까 법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니네 아버지께서 너한테 부동산 안 주고 누구한테 준 거야 지금? 다른 사람한테 준 거죠 지금? 그래서 너는 우리나라를 직시해라. 왜? 노래도 그렇게 훌륭한 노래가 많지 않냐? 님 주신 밤에 씨 뿌려내니 이런 노래도 많은 거 보면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많다. 네가 만약에 안 해주더라도 왜 안 해주면 누가 얘가 뭘 받는 얘가 소송하는 거잖아 얘한테. 아버지 누구한테 변호사한테 뭘 받고 유언청 받고 소송하죠. 그 소송하게 되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맨날 소송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해줄 거라면 네가 해주는 게 낫다. 왜? 네가 해주면서 누구도 너하고 이제 배달은 그 이복 형제도 막 한 번씩 만나보고 그래라니 게 그게 국가 입장이야. 그래서 뭘 하라고? 공동으로 하라는 게 공동으로.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절대 단독 아닙니다. 공동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뭐라고? 유증은 뭐라고? 공동인청이다. 공동인청. 그러면 굳이 아버지 사망하시고 남한테 줬는데 네가 굳이 상속등기 할 필요 없다는 게 왜? 다른 사람한테 줬는데 네가 상속등기 하면서 상속세 뭐로 냈냐는 게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뭐 하지 말라는 게 이거. 상속등기 하지 말고 그냥 직접 해줘라는 게요. 왜냐? 갑이 사망하시면 당연히 뭐해서 법에 의해서 네가 997조에 의해서 네가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하니까 진짜 소유권자가 누구한테 해주라는 얘기니까 유증받은 사람한테 해줘라. 그 얘기 지금. 그래서 무슨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뭘 거치지 않는다고? 상속 등기를 뭐예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만약에 유증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인 대표적인 답은 이 두 가지예요. 물론 아까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시험 문제 차이점이 나면 끼어들어가면 이건 뭐예요? 보존 능계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이존 능계에서는 뭐예요? 몇 가지는 두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뭐라고? 공동이고 하나는 무슨 능계 안 해도 되고 상속 등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했다면 국가 입장에서 보면 착한 놈이야. 왜?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뭐예요? 세금까지 내가면서 했으니까 굳이 말소하지 않겠다는 게요. 뭐 했다면 상속 등기를 했다면 굳이 뭐는 안 하겠다? 말소는 안 하겠다는 게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337페이지에 유증에 관한 이전 등기 그래서 거기 자 의 나오고 이제 이 쌍가리본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포괄적 유증은 유증자의 사망과 동시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말을 바꾸면 뭐예요? 등기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권리를 취득하지만 거기에 특정적 유증은 뭐예요? 유언자의 사망으로 수증자에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총권만 발생할 뿐이고 뭘 해야 된다고? 등기 꼭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2번 신청인 나와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 누구? 포괄적 수증자는 단독으로 뭐 할 수 있고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누구만? 포괄적 수증자만 뭐예요?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 경우라도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뭐 할 수 없다고? 보존 등기 할 수 없고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그 법이 정한 자식 명의로 뭐 한 다음에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이전 등기 주라 써있죠?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338페이지 자 쌍가리 1번 소유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나오죠? 그래서 1번의 중요 단어는 뭐예요? 중요 단어는 공동신청입니다. 뭐라고? 공동이다. 포괄이든 특정이든 불문하고 무조건 뭐로 해야 된다고? 공동으로 등기한다. 공동신청이다. 그랬습니다. 꼭 공동이다 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유증의 경우에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거나 각자의 자기 지분만 나오죠? 자기 지분만 나오면 있다라고 써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 자기 지분만 그래서 뭐예요? 자기 지분만 자 안 되는 게 뭐 뿐이 없다. 보존하고 뭐예요? 자 상속 등기만 안 된다 이렇게 꼭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에 뭐예요? 소유권 연등기 신청 방법 그래서 거기 1번 뭐예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는 포괄이든 특정이든 모두 뭘 상속 등기를 거친다 거치지 않고 한다 거치지 않고 한다 이게 거치지 않는다 그랬어. 자 그 두 가지는 꼭 기억합니다. 그런 게 답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 공동신청이고 상속 등기를 거친다 안 거친다 거치지 않는다 아니죠. 뭐 그러나 근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전에 상속 등기가 이미 맞춰진 경우죠. 굳이 뭐예요?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뭐예요? 말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말소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참고로 보자. 자 그 나머지 저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그 339페이지 수용 나오죠? 수용이 나왔어요. 수용은 자 민법이 정한 수용의 성질은 뭐예요?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에서 일단 성질이 원시취득에서 이렇게 등기된 부동산을 뭐 하는데 수용을 하는데 성질이 원시취득에서 기존 권리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보존 등기하지는 않아요. 미등기일 때는 뭐예요? 보존 등기하지만 뭐예요? 등기된 부동산은 당연히 누구에만 이 지금 뭐예요? 자 명의자한테만 뭐예요? 보상금을 주면 되니까 굳이 형식은 무슨 등기 형식으로 발벌하는 게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라는 게 무슨 등기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라. 그러면 이전 등기 형식 하는데 당연히 뭐하고 단독 신청과 뭐예요? 단독 신청과 촉탁이다. 촉탁. 그래서 기업자가 누구라면 관공서라면 당연히 뭐예요? 관공서라면 촉탁을 할 것이고 기업자가 관공서가 아니라면 뭐예요? 단독 신청이니까 우리가 앞자 따서 뭐라고 이거 수용에 의한 소유권 연등기 수소 이전을 뭐라고 촉단하라. 촉단한. 그래서 옛날에 무슨 그 세종시로 수도 뭐 옮긴다고 말긴다 그래서 막 데모하고 그랬죠. 수도를 뭐 옮기려느니 말려느니 막 얘기 났잖아요. 그래서 막 데모하고 그래서 그 앞자 따서 뭐라고 수소 이전을 촉단하라 막 그런 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그리고 광주로 안 옮기니까 그 신경도 안 썼구나 그거.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라고 수소 이전을 뭐예요? 촉단한다. 촉단하라. 촉단하라 뭐예요? 촉단하라. 그런 식으로 앞자 따서 그렇게 기억하자. 무슨 이전을? 수소 이전을 뭐라고? 촉단하라.
그래서 수용에 의한 이전등기는 촉탁과 뭐가 있다? 단독 신청이 있다. 수소인연을 촉단하라. 촉단하라. 그렇게 기억합니다. 수소인연을 촉단하라. 그래서 단독과 뭐라고? 촉탁이다. 그래서 그렇게 수용에 의한 이전등기는 공도로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항상 뭐예요? 촉탁과 단독이다. 촉탁과 단독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뭐 했으니까 자 공공사업으로 해서 이 땅을 뭐 했어 이거 수용했죠? 그래서 며칠 전인가 자 이제 어디 용산의 그 미군 사령부가 이제 완전히 작년 7월인가 미군 부대는 이제 평택에 갔고 이제 사령부까지 다 옮겨왔고 이제 뭐예요 어디에 용산 쪽에는 이제 미군이 싹 다 옮겼답니다. 옮겼으니까 이렇게 평택에 미군 부대 들어가려고 이 땅을 뭐 했으니까 수용했으니까 보상금을 다 주고 어디에 있는 이 평택 대출이 땅에 있는 뭐예요 이 토지는 깨끗이 정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이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 마치고 그 뭐예요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 목적물에 있는 권리들은 단독으로 말소한다는 게 말도 안 되고 누가 등기관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못 빼놓고 지역권과 상속등기 있죠. 이 상속등기 이 두 가지 이거 이외의 권리 있죠. 이 상속등기 이외의 권리는 뭐 한다는 얘기니까 직권말소한다. 직권말소. 그래서 말소 대상에 앉는 권리는 몇 가지라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예요 지역권과 뭐라고 이거 상속등기 이 두 가지만 뭐예요 두 가지만 말소 대상이 아니다. 몇 가지만 두 가지만 말소 대상이 아니고 다른 건 다 직권말소한다. 이렇게 자 그 내용만 이제 여러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 어디에 여러분 몇 페이지에 자 339페이지에 자 여기 의의 나오고 그 다음에 신청인 단독신청 나오죠. 동그라미 단독신청이다. 그래서 토지 수용에 의한 기업자의 소유권 취득은 뭐지만 원시취득이지만 그 등기 형식은 무슨 등기 형식으로 하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이제 행해진다. 그래서 단독 신청한다. 관공서가 기업자라면 촉탁한다. 그래서 수소 이전을 촉단하라. 수소 이전을 촉단하라. 촉탁과 단독이다. 그 다음에 거기 맨 아래 4번에 등기의 실행 그래서 거기 1번에 등기관의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할 경우 그 부동산의 기록 중 자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뭐 쭉 다 뭐 한다 그랬어 이거 직권말소한다 그럴 수 있죠. 직권말소한다. 근데 넘겨보시면 거기 쌍가루 2번에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나오죠. 동그라미 지역권 말소 대상이 아닌 거 지역권. 그 다음에 또는 토지 수용의 재결로 존속에 인용되는 권리는 그건 뭐예요 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해만 합니다. 만약에 뭐예요 땅을 뭐 하는데 이 땅을 뭐예요 수용하는데 이 땅 아래 뭐예요 도시가스공사가 가스관을 이 지하에 묻었어요. 구분지상권이 있다. 그래서 수용위원회에서 뭐예요 회의를 해서 이 땅은 뭐예요 공공을 위해서 묻은 거니까 굳이 뭐 하지 말자고 말싸지 말자 그러면 말싸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지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더보기 중에 자 토지 수용에 의한 말소 등기 중에서 거기 1번의 수용 개시일 이후에 경제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데 다만 줄치세요. 수용 개시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그러하지 않다. 그런 얘기 무슨 얘기예요 지금? 누가 만약에 토지를 수용하는데 이 대출 땅 수용하는데 어느 토지가 이 뭐예요 지금 등기부상에 갑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소유권 보존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 뭐가 이루어지고 상속이 이루어지고 민법 997조에서 누가 을이라는 자식이 뭐예요 이 사람이 진짜 소유권자죠. 보상금은 누구한테 줬다는 얘기니까 얘한테 보상금을 주고 등기해야 되는데 자 뭐라고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는 뭐예요 원인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는 다 이건 단독 신청이죠. 절대 우리 대한민국은 돌아가신 사람 밑으로는 공동만 들어오지 단독은 못 들어옵니다. 촉탁과 단독은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자 누가 병이란 사람이 이 뭐예요 을을 대위해서 무슨 등기를 안 해주니까 상속을 뭐예요 상속 등기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와야 돼 이렇게 3번 이전 등기 원인을 모래해서 수용을 원인에서 등기해온다. 그러면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맞췄죠. 수용 개시일 이전에 뭐예요 이런 상속 등기를 해놓은 거죠. 이건 이건 절대 뭐 하면 안 된다는 이게 말싸면 안 되지. 왜 이거 말싸면 등기를 못 해오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 상속 등기하고 무슨 등기는 이거 이 지역권 이 두 개지는 뭐가 아니라고 이거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거 필히 외웁니다. 이거 꼭 두 개 외우셔야 돼.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5번 뭐예요 재결 실효 동그라미 실효 무슨 얘기예요 실효가 한마디로 뭐예요 뭐 하겠다고 공공사업을 하겠다고
토지를 땅을 수용해 놓고 뭘 안 한 거 지금? 공구사업을 안 한 거죠? 미군 부대 만든다고 평택 땅 수용해 놓고 미군 부대 안 만들었다는 게 실효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땅 뺏긴 사람들은 싼 가격에 땅 뺏긴 사람들이 열받죠? 당연히 뭐예요? 다시 이 제자리로 다시 와야 되니까 그 수용해야 하는 이전기를 말소할 때는 공동 말소한다. 동그라미 뭐라고 이거? 공동 말소다. 그래서 우리가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보존 등기하고 이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 신탁 등기 있죠? 신탁 등기는 신청하는 것도 뭐예요? 신청하는 것도 단독이고 뭐 하는 것도 이거 말소하는 것도 뭐예요? 단독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모의고사 갖고 나오는 것 같은데 절대 이 보존 등기는 뭐가 없어요? 의무자가 없어요. 보존 등기는 뭐가 없다고? 의무자가 없어요. 보존 등기는 항상.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사례 중에서 을이 뭐예요? 을이 등기 의무자가 아닌 것을 골라라 하게 되면 의무자가 아닌 것을 골라라 하게 되면 절대 뭐예요? 보존 등기는 뭐가 없으니까 의무자가 없으니까 이 내용 등 5가지 중에서 뭐예요? 자 누가 이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보존 등기는 뭐가 없는 거 이거? 의무자 자체가 없어요. 의무자가.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지금 방금 한 말을 이해를 했는가? 이해했는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토지 대장상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누가? 소유자가 갑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을이라는 놈이 뭐예요? 갑 몰래 이렇게 뭐 해놨어요 지금? 보존 등기를 누가 했어요? 을이라는 놈이 했어.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원칙적으로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를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말소하는 사람은 1번 을이 말소해야 된다. 2번 뭐예요? 2번 갑이 말소를 해야 된다. 3번 뭐예요? 3번 갑 또는 뭐예요? 갑 또는 을이 있죠? 갑 또는 뭐예요? 을이 또는 그러면 안 되겠다. 갑과 을이 말소한다. 이게 갑과 을이 뭐예요? 을이 말소한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자 원칙입니다.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소 등기를 을이 해야 돼요? 갑이 해야 돼요? 갑과 을이 해야 돼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지금 복잡해집니다. 갑자기. 자, 1번이 말소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손 드세요. 그냥 아무 생각. 1번. 1번. 그 다음에 2번이 말소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여튼 자, 얘가 말소하면 되니까. 얘가 신청한 사람이 말소하는 거예요. 얘가 안 하니까 누가? 갑이 뭐예요? 갑이 소송해서 판결 갖고 말소하는 것이지. 누가 말소해야 된다고? 신청한 놈이 을이 말소합니다. 그럼 얘가 말소 안 하겠죠? 안 하면 할 수 없이 뭐예요? 누가? 갑이 소송해서 보존 등기를 뭐하라고 이거? 말소해달라고 뭐예요? 그 판결 받고 하는 것이지. 항상 뭐라고? 단독입니다. 보존 등기는 뭐 하는 것도 신청하는 것도 단독이고 뭐예요? 보존 등기를 뭐 하는 것도 말소하는 것도 항상 단독이에요. 단독 신청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보존 등기는 단독인데 보존 등기 단독인데 뭐예요? 단독 신청이다. 근데 뭐예요? 이 수용에 의해서 실효된 것은 자, 이 신탁과 뭐예요? 보존 등기는 신청도 단독이고 뭐예요? 말소도 단독이지만 이 수용은 뭐예요? 신청은 단독일지 모르지만 실효가 돼서 말소할 때는 뭐예요? 공동으로 한다. 동그라미 치세요. 공동이라고 거기. 자, 몇 페이지에? 340페이지에 5번 이 재결 실효 동그라미 치고 거기 두 번째 줄에 공동이란 단어 보이죠? 공동 동그라미 칩니다. 그 다음에 그 7번 진정명의 회복 나오죠? 진정명의 회복도 두 가지가 중요한데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의 1번에서 소유권자가 갑인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법 없이 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별 등기 신경 없이 농사짓고 잘 살고 있는데 누가 김사기라는 놈이 뭐예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공문서가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없었다는 얘기니까 실체 거래 관계가 없어서 무효다. 얘 무권리자죠? 그 무권리자를 믿고 뭐예요? 산 사람 누구도 병도 뭐예요? 병도 얘도 뭐예요? 얘도 무권리자다. 그러면 자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 갑이란 사람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등기 뭐 하든가 두 개 다 말소하든가. 이거 말소하면 또 말소해야 되겠지 하나. 얘가 살아나니까. 근데 이제 두 번 하는 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이렉트로 한 번으로 뭐예요? 그러는 게니까
4번에서 네가 병원한테 찾아가서 너 무골자다 공신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뭐 해달라는 게니까 등기해달라는 게요. 원인을 뭐로 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해서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그 얘기에 지금.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진정명의 회복은 다른 건 다 뭐라고 이거 이 원인 행위에 뭐가 있다는 게 이거 날짜가 있어. 날짜 계약 맺은 날짜 뭐하는 날짜 돌아가신 날짜 있죠. 그 다음에 법에 뭐예요. 자, 보상금을 주고 자 토지를 수용하는 시기가 다 정해 있습니다. 근데 뭐는 이 진정명의 회복은 뭐예요. 사실행위도 아니고 국가가 판결해서 만들어진 것 때문에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원인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그래서 등기 원인은 뭐라고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자 정했는데 뭐가 없다고 등기 뭐예요. 원인 뭐예요. 원인 일자가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법원직에서는 만약에 뭐예요. 판결에 의해서 자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 할 때는 이 판결 선고 날짜가 원인 날짜가 된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뭐가 없다고 원인 날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진정명의 회복은 공동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해요. 이거 단독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공동 신청을 안 하는 게 뭐예요? 요 상성하고 뭐라고 수용 우연히도 뭐가 들어가는 거 이거 시읒자 들어가는 게 이거 뭐야? 이거는 저기 공동이 아닙니다. 항상 뭐가 들어가는 거 시읒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절대 뭐라고 공동이 아니라 단독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시읒자 들어가서 그 시어머니 시누이 여러분 같이 할 것 같아? 애들 뭐 들어가는 건 시읒자 들어가는 건 같이 못해. 항상 뭐라고 혼자 하는 거지. 그 이해가 되죠, 그거. 그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그렇게도 생각하고 뭐 들어가면 시읒자 들어가면 뭘 못한다고 같이 못한다. 혼자 해야 되지, 이거 단독입니다. 항상 이거는 단독이에요. 공동으로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이해가 빠르죠?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어요. 나머지는 공동이 원칙이고 예외가 단독인데 절대 뭐라고 시읒자들하는 건 절대 뭐라고 이 공동으로 못합니다. 절대 안 돼 이거. 자 기본적으로 단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진정명의 회복은 뭐가 원칙이에요? 공동의 원칙이에요. 공동이. 그러니까 갑이 누구한테 찾아가서 얘한테 찾아가서 너 무걸리지 않은 걸 직시해라. 나한테 해달라 공동으로.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안 해주니까 판결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공동으로 할 때는 이건 뭐예요? 계약도 아니고 사실행위도 아니고 뭐가 없어요? 원인 증서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등기 원인된 뭐예요? 원인된 증서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독일 때는 뭘 받고 하는 거니까 판결 받고 하는 거죠? 이 판결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등기 원인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원인 증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자. 근데 요즘 이제 5년 전에 보니까 이 법원직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이건 원인 증서는 뭐예요? 많이 이제 별 큰 의미가 없으니까 뭐라고 시험 문제 나왔냐면 진정명의 회복에 대한 이전 등기는 판결에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틀린다니까요. 자 절대 자 뭐가 원칙이라고? 공동의 원칙입니다. 예외가 단독이고 그래서 이 단독으로 하는 것은 이전 등기에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원인 5개 중에는 뭐만 이거 시읒자 들어간 것만 단독이고 나머지는 공동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41페이지에 자 거기 그 신청인 나오고 신청서 기록 나오죠. 그래서 이 3번에 중간에 신청정보의 기록사항 중에서 신청정보의 등기 원인은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뭐하지만 기록하지만 등기 원인 일자는 뭐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이제 원인 날짜 기록하지 않는다. 꼭 잘 기억해 두시고 그거 꼭 줄쳐놓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첨부정보 중에 거기 1번에 쌍가리 1번에 공동인처할 때는 등기 원인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판결에 의한 경우는 뭐예요? 판결서 정보를 원인 정보로 첨부한다 써있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자 공동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다 단독 신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정리해요. 그 두 가지만 정리합니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342페이지 뭐가 나와요? 환매특약 나오죠? 그 환매특약 생기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6회 때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6회 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6회 때 지금까지 30년 동안 6회 때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데 올해 해필 나온다고? 그럴 일 없어요.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게 지금까지 배웠던 것만 가만히 봅니다. 환매등기 나오면 항상 뭐예요? 거기 쌍가레이본에 환매등기는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임차권과 환매등기는 뭐예요? 대항력 때문에 한다.
그래서 뭐예요? 자, 누구한테? 제3자한테 뭐 하려고? 대항하려고 한다. 이 내용만 한번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2번 뭐예요? 등기 절차 동시신청 나오죠? 동시신청 나오면 자, 무슨 등기와 무슨 등기는 이 환매 등기와 이전 등기는 뭐로 하라는 게니까 동시에 하라는 게 동시에. 근데 이제 신청서를 몇 장으로 내는 거이고 신청서는 2장 냅니다. 그래서 무슨 등기 신청서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그 다음에 이 등기 아래 뭐예요? 이 등기 아래 뭐라고 이거 2-1번에 무슨 특약? 환매 뭐예요? 환매 특약 등기한다. 특약 등기 갑 앞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을이 누구한테 제3자한테 부동산을 뭐 하게 되면 3번 이전 등기 뭐예요? 이렇게 팔았을 때 자, 갑은 뭐예요? 을하고 계약 맺은 거죠? 내가 너한테 너한테 팔 테니까 나한테 도로 팔아달라고 이렇게 계약은 뭐예요? 을하고 맺었으니까 계약 맺지 않은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환매 등기 대항하게 산다. 대항력이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뭐예요? 신청서가 몇 장을 신청서를 2장을 하니까 이렇게 뭐예요? 주등기 2번하고 부기등기 2-1번하고 뭐예요? 따로따로 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뭐예요? 등기해달라고 왜 대항력이 있으니까 요구해서 4번 무슨 게 맞추면 소유권 연기 환매를 원인으로 등기 맞추면 이 특약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니까 직권 맞산다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중요한 거는 언제나 무슨 등기 한다는 얘기하고 부기 등기 한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환매권의 실행으로 이전 등기에 오면 이건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 맞산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배웠던 것만. 그래서 일단 거기 몇 페이지에 그 342페이지에 거기 참고로 그 쌍가루 3번 신청정보 기록사항 있죠? 혹시나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다음 중 각종 권리의 필요적 계상에 연결이 옳은 거 틀린 거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 필요적 계상 환매는 팔았던 금액에 다시 사야 되니까 뭐하고 이거 매매 대행과 매매 비용 꼭 써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환매 대행과 환매 비용 꼭 써라는 거. 그래서 우리 시험에 환매 기간, 기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존속 기간이든 기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이거 뭐라고 이거 임의적입니다. 한번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에 343페이지 뭐예요? 343페이지에 거기 자 환매권의 이전 환매권도 하나의 뭐예요? 재산 환매권도 하나의 권리니까 남한테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이전할 수 있다 그랬죠? 이전하는데 자 당연히 환매권이 부기등기니까 거기 부기등기에 뭐라고 이거 부기등기를 이전한다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4번 환매권의 행사는 뭐예요?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하죠? 이전 등기에 오게 되면 넘겨보세요. 자 몇 페이지에 344페이지에 뭐예요? 환매특약 등기 말소 나오죠? 그 환매특약 등기 말소 직권 말소는 말소 등기할 때 보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고 지나갑니다. 뭐라고?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이 환매권자한테 뭐 할 때는 이거 복귀할 때는 환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가 종료되면 환매특약 등기는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등기관이 뭐 한다고 이거 직권 말소한다. 지금 방금 읽은 거를 다시 보면 누가 환매권자 갑이 환매권의 행사로 도로 사갖고 오게 되면 다시 도로 사왔으니까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 말소한다.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 말소한다. 아니죠. 그죠? 그럼 나 여러분들 묻고 싶어. 뭐라고? 요거에 환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해왔죠? 예? 해오죠? 그러면 환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할 때 이게 지금 뭐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일 거 아니야. 얘한테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 등기할 때 이거는 거민 받는 거예요? 거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민은 외웠죠? 뭐라고? 개판 치는 소위는 개판 소위는 거민 받는다고. 그 계약에 의한 이전 등기할 때 거민 받죠? 그 환매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죠? 거민 받아 안 받아요? 그래요. 거민 받아. 근데 왜 자꾸 왜 생각을 해? 생각하면 지는 거야. 항상 계약이야 뭐 할 때는 이전 등기 할 때는 뭘 받으라고? 거민 받는 거예요. 거민 받는 겁니다. 자, 많이 물어보면 잠깐만 이 눈동자가 이마로 올라가면 지는 거라니까. 왜 아니 환매가 환매매 그 계약이지. 계약 그러니까 자꾸 뭐 때문에 겹치는 거야. 막 그냥 환매는 세금 안 낸다 그러고 막 이런 생각 막 하고 그럼 오버랩 돼갖고 저기 하지 말고 개판 치는 소리는 거민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신탁등기 거기 이제 345페이지 신탁등기 나오죠? 아 그건 별표입니다. 그건 요즘 최근에 자주 나오니까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항상 답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답을 외우도록 노력합니다. 그 우리가 대부분 신탁등기 요즘 신탁등기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 재건축하죠? 아파트 재건축하게 되면, 자, 이 조합장 선출하고 조합장 앞으로 관리처분 들어가서 뭐예요? 건물 철거하면 땅이 남아있죠, 지금. 그 땅 토지등기부에다가 뭐예요? 신탁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누가 조합원 갑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조합원 갑이라는 사람이 이 조합장 앞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전 등기합니다. 이렇게 소유권 등기 하는데, 항상 우리가 요즘은 담보신탁도 있기 때문에 보존하고 뭐예요? 설정하고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를 동시에 하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이전 등기와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환매 등기는 신청서가 뭐예요? 무슨 신청서하고 이전 등기 신청서하고 환매 등기 신청서하고 따로따로 내요. 이 따로따로 내니까 당연히 뭐예요? 등기도 이 주등기 아래 부기등기를 합니다. 근데 신탁 등기는 뭐예요? 자, 뭐하고 같이 동시에 하지만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플러스 무슨 등기를 신탁 등기를 뭐예요? 신탁 등기를 뭐 하는 거 맞아요, 이거? 동시에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신청서가 동일 서면으로 냅니다. 이 동일 서면으로 한 장을 내기 때문에 굳이 뭐예요? 따로따로 안 해요. 이렇게 하나의 뭐라고? 하나의 뭐예요? 순위번호에 뭐하고 뭐를 이전 등기와 뭐예요? 무슨 등기를 같이 하는 거 이거? 신탁 등기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자, 뭐를 신탁을 원인으로 해서 무슨 등기를 이전 등기 이렇게 합니다. 이전 등기를.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신탁 등기할 때는 뭐예요? 신탁 원부라고 하는 걸 제출하는데, 이 신탁 원부 자료를 제출해서 신탁 원부를 등기관이 작성하는데, 에? 자, 이 신탁 원부에는 자, 뭐라고? 맡기는 위탁자, 받아서 관리하는 수탁자, 수익을 받는 수익자 있죠? 이름과 주소를 쓰고, 그 다음에 신탁 목적, 그 다음에 뭐예요? 신탁 재산 관리 방법이라든가 종료사항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신탁 원부를 뭐예요? 어디에 20호에 처리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자, 그럼 뭐예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두 개를 하나의 순위 번호에, 자, 그래서 동일 서면이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3년 전에 나온 게 뭐라고?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순위 번호다. 하나의 순위 번호. 시험 문제 뭐로 났어요? 별개의 순위 번호다. 그러면 틀려요. 이게 별개야. 이게 뭐하고 주등기하고 부기등기하고 이게 별개의 순위 번호예요. 왜? 따로따로 내니까.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의 2번이라는 하나의 순위에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같이 하는 거죠? 별개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한다는 얘기니까. 하나의 순위 번호다. 이렇게 시험 문제 등장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의 순위 번호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항상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다. 자, 신탁은 뭐예요?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공동으로 한다. 무조건 틀려요. 항상 단독이야. 그래서 습관적으로 뭐예요? 습관적으로 신탁 등기하게 되면 신탁해서 자, 쉬는 시간이라도 탁탁탁탁탁탁탁탁 하면 단위 돼. 지치면 단위 되니까 자기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꾸 해보셔야 돼. 아, 그래야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억이 신탁탁탁탁탁탁 단 이렇게 된다.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 무조건 단독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뭐예요? 일단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등기법에 뭐가 나오면 대의라고 나오죠? 그럼 무조건 있다야. 뭐로 끝난다고? 있다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누가 안 하면 만약에 뭐예요? 이 수탁자가 관리를 하는데 이 표제부의 땅에 대해서 국가가 뭐예요? 토지를 수용하겠다 해서 자, 토지를 불안하죠? 그런 부동산 표시 변경은 누가 수탁자가 단독으로 알아서 할 일이지, 안 하면 뭐예요? 위탁자가 대의로 할 수 있다. 대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이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가 다수라는 얘기예요. 수탁자가 뭐라고? 수탁자가 다수일 때는 뭐예요? 다수일 때는 절대 공유로 하지 말고 뭐로 하라는 얘기니까 합의로 등기하라. 합의로. 왜? 공유는 지분을 써야 되니까 남이 땅 관리하면서 지분까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법에 합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무슨 등기하고? 신탁 등기하고 민법상 조합 있죠?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를 못하고 합의자 갑, 합의자 을, 합의자 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건 등기법의 두 가지, 뭐하고 신탁하고 민법상 조합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자, 어떤 이유든 간에 누가 이 부동산이 이 수탁자 을이라는 사람의 고유재산이 됐어요. 그러면 3번에서 자, 수탁자의 뭐라고 쓰고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다는 뭐예요? 뜻을 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조유재산이 됐으니까 이 신탁 등기가 필요 없어졌죠? 그럼 2번 뭐라고? 2번 신탁 등기를 뭐 해줘야 돼? 이거 말소 등기한다. 하여튼 신탁에 관한 변경 등기를 하든 신탁에 대한 말소 등기를 하든 항상 뭐예요? 신탁 등기는 하나의 순위 번호에 두 개로 등기합니다. 두 개로 이렇게
그러면 항상 신탁 등기에 관련된 등기는 항상 주등기예요. 무슨 등기 한다고? 주등기 합니다. 그럼 신탁 문제가 나오면 이 중에서 항상 답을 찾아야 돼. 답을 찾아야 되니까 이 중에서 답을 찾도록 노력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자 넘겨보시면 자 340 뭐예요? 346페이지에 자 뭐라고 이거 자 등기 신청 절차 나오죠? 절차 나와서 신청이 나올 때 항상 뭐 단독 신청 동그라미. 자 항상 뭐라고? 단독입니다. 무조건 단독이다. 단독 신청입니다. 공동업체 다 단독 신청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대의 신청 있다. 자 뭐예요? 안 하면 대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 수탁자가 여러 명이라면 공이라고 써 있어요? 합의라고 써 있어요? 합의다 합의요. 뭐라고? 합의다 합의요.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뭐예요? 쌍가루 2번 신청 방식. 그래서 거기 1번에 뭐예요? 동시신청 나오죠? 동시신청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자 두 번째 맨 아래줄에 한 건의 신청 정보 신청서가 2장이라고 1장이라고 1장이다. 근데 이제 위가 이제 다음 페이지가 이제 347쪽에 위에 예외가 있는데 만약에 뭐예요? 자 수익자 위탁자가 뭐예요? 대의를 할 때는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동시에 하지 않아도 돼요. 뭐 할 때는 대의 신청은 뭐예요? 동시에 안 해도 된다.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신탁 원본은 등기관이 직권 작성합니다. 누가 작성한다고? 등기관이 직권 작성해요. 근데 참고로 여기 세 번째 줄에 다만 수개의 부동산에 관해서 하나의 신청서에서 신탁 등기할 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은 토지하고 건물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 다르죠? 다르니까 아무리 뭐예요? 하나의 신청서에 한다 그래도 뭐가 재산의 관리 방법이 서로 틀리니까 자 뭐마다 매 부동산마다 신탁 원부를 뭐 한다는 얘기니까 별개의 신탁 원부 있죠? 별개의 신탁 원부를 뭐예요? 작성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다. 자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그 4번에 뭐예요? 등기 실행하게 되면 동그라미 2번에 거기 하나의 순위번호라는 말이 써 있죠? 무슨 순위번호라고?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별개의 순위번호예요. 하나의 순위번호다. 자, 그 다음에 쌍가루 5번 신탁등기 뭐가 나와요, 이거? 말소등기 나오죠? 말소등기 나오는데, 거기 뭐예요? 거기 동그라미 4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권리 이전 또는 말소나 수탁자의 고유재산 뜻등기를, 자, 뜻등기를 뭐 할 때는, 자,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말소등기 할 때는 뭐로 하고 이거? 하나의 순위번호가 써 있죠? 하나의 순위번호하고 종전 신탁등기를 말소 표시한다 그랬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언제나 뭐라고 거기다 주등기라고 써놓으세요. 뭐라 써놓으라고? 주등기를 한다라고 써놓으세요. 무슨 등기 한다고? 주등기 한다, 주등기 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응?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여기 348페이지에 그 더보기 맨 아랫줄에 거기 3번 있죠? 3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뭐가 된 경우에 고유재산이 된 경우에 그 뜻등기를 뭘 하라고? 주등기라고 써 있죠? 주등기. 그 동그라미 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탁등기 문제가 나와서 자,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뭐예요? 항상 기본적인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항상 뭘 보라고 이거. 자, 이렇게 뭐예요? 하나의 뭐라고? 하나의 순위번호. 별개 나오면 틀려요? 항상 단독이에요. 공동 나오면 틀리고. 대의는 있다고. 그 다음에 공유가 아니라 뭐라고 이거? 합의라고. 그 다음에 항상 뭐로 한다고 이거? 주등기. 그러니까 신탁등기 문제 나오는데 부기등기란 단어가 발견하면 그 틀린 지문이야. 요것만 확인하면 돼, 요것만.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